오늘은 4개월 넘게 심우주에서 사실상 지구와의 통신이 뚝 끊겼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고령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해독이 가능한 신호를 보내왔다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광활한 우주에는 인류의 위대한 사절단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라는 두 대의 우주 탐사선이 존재합니다. 1977년 나사의 보이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사된 이 우주선은 지구와 생물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탐사하는 선구자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이저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저5가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저 탐사선 1호와 2호의 원래 이름은 메리너 12호였습니다. 메리너라는 이름은 화성 금성 수성과 같이 가까운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메리너 계획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1977년 3월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자 메리너라는 이름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저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176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는 천체 현상인 태양계 외행성들의 독특한 정렬을 할 때에 발사되었습니다. 19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2호가 가장 먼저 발사되었고 같은 해 9월 5일에 보이저 1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외계 행성 탐사를 수행하면서 먼 우주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간 모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다름 아닌 거대한 목성이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첫 번째 탐사 목적지인 목성은 발사 후 2년 뒤인 1979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이곳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거대한 적색 반점의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의 복잡한 고리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태양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보석인 토성으로 날아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 고리의 놀랍고 복잡한 패턴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는 멋진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사의 최초 계획은 보이저 1호가 명왕성까지 탐사 예정이었으나 타이탄을 탐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명왕성 대신 타이탄을 탐사하게 된 것이죠. 토성 탐사까지 마친 쌍둥이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각자의 항해를 떠납니다. 토성에는 총 8개의 위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성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토성의 위성 중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타이탄은 짙은 대기를 가진 행성이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안정된 상태로 액체가 확인된 최초의 행성입니다.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지나며 질소로 구성된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이저 2호가 천왕성으로의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천왕성의 얼음 덩어리는 특이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보이저 2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탐사선은 천왕성 궤도를 도는 10개의 새로운 위성도 발견하여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 탐사 후 1989년 10월 2일 성간 우주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도달한 유일한 탐사선으로 행성들의 수많은 비밀을 인류에게 알려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책에서 봤던 행성들의 사진 또한 대부분 보이저 2호에 의해 촬영된 사진입니다. 최근 나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 스페이스X의 대형 발사체 펠컨 로켓을 이용해 30년 만에 천왕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우주선 발사가 가능하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보이저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한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약 61억 km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촬영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목성 내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은 촬영했지만 이토록 먼 거리에서 지구의 모습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보이저호의 위험을 감수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 보이저
1호의 카메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고민 끝에 고작 사진 하나가 아닌 그 너머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카메라를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14일, 이날은 그들의 결단에 의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이 사진은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진 속에 반짝이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가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을 보며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보이저 2호, 태양계 너머로. 태양계의 마지막 목적지는 해왕성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이미지를 통해 해왕성의 짙푸른 색조가 드러났고 먼 행성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왕성 표면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폭풍인 대흑점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 탐사를 끝내고 성간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보이저 2호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요? 2023년 현재 보이저 2호는 46년을 시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 중입니다. 보이저 2호는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탐사선으로 기록되며 그 거리가 약 240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류는 이토록 멀리 떨어진 보이저 탐사선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심우주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DSN에 있는데요. 나사에서 운영하는 DSN은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시설입니다. 현재 미국 올드스톤,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캔버라 이렇게 세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구 표면에서 120도 간격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보이저 탐사선을 비롯한 심우주 임무를 지속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 줄여서 DSN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선 안테나와 통신 시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지구와 보이저 탐사선과 같은 심우주 탐사선 간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DSN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로 DSN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탐사선들은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된 궤도를 따라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송 역할을 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에는 다양한 우주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과학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데이터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DSN을 통해 지구로 다시 전송됩니다. 세 번째 역할은 보이저와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호가 탐사선에 도달하는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지만 이 통신은 탐사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 DSN은 보이저 미션의 숨은 영웅으로 인류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탐사선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로벌 안테나 네트워크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우주선을 추적하고 통신하고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 인류에게 신비로운 우주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여정은 어디까지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 각각 2012년, 2018년에 성간우주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권 계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층인 오르트 구름층까지 태양계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태양풍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권 계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우주탐사선 보이저를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 7월경 보이저 5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이저 우주선과의 통신 두절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로부터의 엄청난 거리를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입니다. 보이저 탐사선 여정의 끝. 보이저 탐사선의 통신 손실의 원인을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명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40년 이상 지구와 통신하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처음에 5년의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성간 우주 입자들의 방해입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현재 태양 자기장의 영향을 벗어난 영역인 성간 공간에 있습니다. 이 영역의 입자 밀도는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주선이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셋째는 너무 먼 거리의 문제입니다. 보이저호가 더 멀리 이동하므로 신호의 세기가 발신지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소한다는 역제곱 법칙으로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선명한 신호를 수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보이저 탐사선과의 교신이 잠시 끊어진 것으로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이저 1호는 통신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지구와의 교신이 사실상 두절됐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보이저 1호의 엔지니어링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행 데이터 시스템이 탐사선의 통신 장치와 소통을 못하면서 지구와의 통신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FDS가 탐사선의 정보를 데이터 패키지로 컴파일한 다음 TMU를 사용하여 지구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이저 1호는 0과 1이 반복되는 패턴에 의미 없는 신호를 끊임없이 지구로 보내 사실상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때부터 나사 과학자들은 다시 보이저 1호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셈입니다. 다만 보이저 1호 자체가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져 이번 통신 문제의 원인을 찾은 것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7년 전 발사된 보이저 1호의 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 다시 교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신비로운 성간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가 드디어 일광일 거리를 돌파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드디어 2026년 11월 15일이 되면 지구로부터 무려 일광일거리 떨어진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야 도달하는 거리를 드디어 보이저가 해내게 됩니다. 인류의 탐사선이 닿은 우주의 새로운 이정표가 쓰여지는 역사적 순간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1977년에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 1호는 이제 벌써 우주를 여행한 지 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세기나 날아갔음에도 이제 겨우 일광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이저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이저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항해 중입니다. 목성과 토성의 강한 중력의 도움을 받아 그 머나먼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이미 앞질렀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의 속도는 대략 17km/s의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평균 해마다 3.5AU 거리를 추가했습니다. 해마다 태양에서 지구 사이 거리의 3배가 넘는 먼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광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달했다는 건 오히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호는 태양풍의 영향권을 벗어났고 고에너지 은하 방사선이 가득한 더 혹독한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의 전자장비는 빠르게 망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보이저는 실제로 크고 작은 고장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0만 반복하는 데이터가 쏟아졌고 보이저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놀랍게도 태양계 끝자락에서 멀어지고 있는 보이저를 원격으로 수리했고 지금은 다시 생존 신호 정도를 지구로 겨우 보내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서서히 거져가는 보이저 1호의 희미한 신호를 아직도 수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저가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2026년 11월 15일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의 일광일거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탐사선의 신호를 다시 한번 수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정말 보이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보이저가 계속 버텨준다 할지라도 2030년이 되면 보이저에 들어있던 배터리에 남은 전력이 모두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가 일광일거리를 돌파하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보이저가 잘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우리 인류는 언젠가 보이저호의 뒤를 이은 새로운 탐사선을 다시 보내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